그래서 요양에서 일본군은 소모전에 걸려가지고 별로 얻은 것도 없이 그냥 땅만 그 확보를 하는 이런. 저 위쪽에 러시아 군들이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일본군. 아, 일본군입니까? 예. 예, 아주 잘 못 먹어가지고 예,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미 초기에 그 용감했던 일본군이 아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예. 네. 살벌하군요. 예. 예. 그래서 또 여기 이제 그 요양에서 또 철수를 하니까 러시아 궁정에서 그냥 뭐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이제 그런 황제 휘하에 있는 참모들이 예. 쿠르파드키는 저거 뭐 전투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후퇴만 하니까 별명을 져주자 그래도 태각장군이다 이렇게 별명을 져줍니다. 그러니까 쿠르파드킨이 야 이거 뭐 계속 욕만 얻어먹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사라는 곳에서 좀 공세 전투를 벌이는데요. 예. 이 공세 전투를 벌이는 러시아의 기본적인 유형이 아닌데 예. 여기서 또 이제 서로 간에 상당한 인명 손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끊임없는 소모전을 벌이면서 일본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여기서 또 승리하고 2만 명이 죽으니 예. 전투 한 번 할 때마다 1개사단, 2개사단씩 없어지는 셈이 예.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군은 노기마레스크의 3군이 여순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요양, 사하, 이 지구에서 전투를 해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저 그냥 상처 뿌린 승리만 거두는 이런 상황이 돼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아주 그 일본군 주력하고 아주 그야말로 정말 진검승부를 벌여서 의미심장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강화로 돌입하지 않으면 일본이 이거 이 전쟁에서 그 패할 수도 있다 하는 아주 그 위기감에 이게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천대해전이 벌어지게 되죠. 요게 이제 러시아 군악대에 맞춰서 행군하는 러시아 군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돈된 뭐 병사들이 러시아군이 36만 명,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본군이 24만 명. 예. 러시아는 포가 1200문, 일본은 990문. 합쳐서 660만 대군이 100km에 이르는 전선을 형성해서 그것도 진지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싸우는 걸 이제 회전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대회전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군부의 생각은 여기서 아주 그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서 어쨌든 강화로 가자. 안 그러면 이제 나라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더 의미심장하게 싸웁니다. 근데 이제 전략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1군이 적의 왼쪽 날개를 치고 왼쪽 날개를 아주 강하게 치면은 오른쪽에 있던 그 병력을 빼서 왼쪽으로 보낼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오른쪽 날개에 있던 노기마레스케 군이 오른쪽 날개를 강탈을 해서 러시아군을 포위를 하자. 뭐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기군이 상당히 잘 싸웁니다. 러일 전쟁에서 요양 봉천 대회전에서 아주 잘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요게 이제 오야마 이와오고요. 요게 이제 쿠로파드킨인데 오야마 이와오가 이제 봉천 대회전을 지휘한 총사령관입니다. 실제 이제 일본군이 러시아군 왼쪽 날개를 치니까 예상대로 쿠로파드킨이 전체 병력 5분의 1을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이제 노기의 제 3군이 러시아 오른쪽 날개를 또 강탈을 하니까 왼쪽으로 보냈던 걸 다시 또 오른쪽으로 막 이동을 한 거예요. 그 혼란을 틈타서 중앙을 그냥 갈라쳐가지고 중앙 돌파를 해서 러시아 대군을 포위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위하면은 이제 전군이 큰일 나겠으니까 재빨리 또 하울빈으로 또 철수를 해요. 그래서 이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이 손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비등비등한 전투였지 일본군이 압승을 한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군 포탄 예. 뭐 30만 발, 러시아 54만 발. 예. 이런 식의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3월 9일 날 러시아가 하을 방면으로 후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날 이제 그 봉천을 점령하는데 이거 뭐 예. 승리했다고 할 수가 없는, 예. 왜냐면 러시아군은 또 아주 질서정연하게 또 철수를 예. 했거든요. 봉천으로 이제 예. 그래서 일본은 패하지는 않았지만 승리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전투가 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쿠로파드키는 자기가 저기 러일 전쟁이라는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예. 끝없이 후퇴하면서 적의 전력 소모를 강요하고 최종 단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예. 후퇴를 했는데, 이 니콜라이 황제가 예. 야 임마 너는 싸우지도 않고 왜 자꾸 후퇴만 하냐 대강만 한다. 해가지고 그 쿠로파드키를 해임을 해요. 예. 그때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망신창이로 얻어 터져가지고 그렇군요. 예, 이런 모습입니다. 쇼를 하고 예. 누군가가 돈을 건데 일본이 돈을 원숭이처럼 해놨군요. 예. 예, 일본이 돈을 걷고 예. 오른쪽에 독일이죠. 예. 독일이 러시아를 막 격려해주고 있고. 예. 참 만화는 정말 예. 재미있게 그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스시마 해전인데, 예. 스시마 해전까지 계속 할까요? 예, 하십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봉천 대해전을 끝으로 이 음. 육상 전투는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요. 예. 하얼빈에서 이제 그 러시아군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병력과 군사물자를 이제 보급을 계속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얼빈 지역에 100만 대군을 딱 그 보급을 완료하고 배치를 완료한 게 9월 5일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9월 5일 날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 그때 이제 그 혁명 기운 때문에 결국은 강화를 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이기고 싶어서 이긴 전쟁이 아니고요. 예. 러시아가 혁명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군요. 네. 예. 그 와중에 이제 그 발틱 함대를 출항을 시켜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일본을 한번 이제 납작하게 하겠다. 예. 그런데 이제 영일 동맹을 맺은 영국이 끝없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예. 마다가스카르에서 작은 배들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와서 예.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또 합쳐서 예. 하나의 몸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싱가포르를 돌아서 여기 이제 오는데 1905년 5월경에 이제 예.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러시아의 그 전문가들이 예. 아니 세상에 그 당시에 증기선 대함대 아닙니까? 예. 증기선이면 석탄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 석탄을 떼는 이 배를 그래 지구상 지구를 3만 한 바퀴 킬로를 돌아서. 예. 거기까지 보내서 전투를 한다는 건 이거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니콜라이 2세의 그 결정을 번복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결국 비극이 만들어진 거죠. 역시 참 지배구조라는 게 무서운 것이죠. 예. 예. 황제가 저렇게 예.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그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번복시킬 예. 수 있는 예. 그 구조가 돼 있느냐 아니냐, 예. 이것이 그 나라의 예.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상황이 예. 되어버렸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1904년 10월 14일 날 리바왕을 출항을 했는데요. 예. 출항이 너무 늦었어요. 보내려면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오다가 러시아 극동함대가 전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전멸하기 전에 이게 왔어야 되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늦어졌죠. 그래가지고 이 배들이 오긴 왔는데 이게 완전히 이 잡동사니 집단이었습니다. 예. 뭐 최신의 군함이 있는가 하면은 뭐 가다가 맨날 고장만 나는 수송함에서부터 예. 뭐 이러니 이게 그 제일 느린 배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바람에 항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고 오다가 전체적인 역량은 예. 그 조직의
가장 낮은 예. 부분에서 결정이 되죠. 툭하면은 고장나는 예. 배들 뭐 해가지고 막 온갖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아시아까지 오는데 성공합니다. 예. 이게 이제 221의 이게 이제 러시아 함대인데요. 쓰시마군요. 예, 22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스 벤스키도 참 대단하죠. 이 대함대를 그래도 무사히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 해도 예. 정말 대단한 거죠. 예. 항해 도중에 도저히 뭐서 승산 없으니 그 지휘관을 새로 임명해 달라 뭐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황제가 명령에 복종하라 뭐 이러고 예.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1905년 5월 27일 날 대한해협을 통과를 해서 이제 동해로 진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날 새벽 2시 45분에 러시아 함대가 이제 발각이 돼요. 예. 하필이면 이날이 니콜라이 2세 황제의 대관식 기념일입니다. 예. 이때서부터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거는 이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이 항해 도중에 자꾸 이제 배들이 뒤처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군함이라는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게 이 굴뚝에다 이 노란색을 칠했어요. 허허. 그리고 항해를 하라고 막 그 연료에 석탄을 잔뜩 싣다 보니까 이 배가 상당 부분이 물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가 속력을 내기가 좀 어려웠고 예. 그리고 이 노란 굴뚝을 이렇게 칠해 놓으니까 일본 함대 입장에서 보면 예. 아주 손쉬운 표적이 된 겁니다, 이게. 예. 왜 그랬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그 바보 같은 짓을 실수들이 있었군요. 예. 예. 요게 이제 그 도고제독의 그 사진인데요. 예. 도고제독은 포탑 주위에 예. 혹시 이제 병사들이 다치면 막 피가 나면은 가판이 미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미끄럽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다 모래를 깔고 이게 다 모래입니다. 예, 모래 주머니들이 있군요. 예. 그래서 파편이 예. 막 튀는 거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거 보면 좀 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도고죠. 도고. 도고해야죠. 도고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도고의 그 T자 회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예. 저도 이게 T자 회전의 개념을 잘 몰랐는데 예.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함대가 진행하는 방향이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회전을 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배가 가는 앞부분을 가로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T자다. 그래서 이게 T자 전법이라고 하고 이게 또 한자의 그 고모의 정자를 닮았다 그래서 예, 예. 정자 전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들이 이렇게 가면은 포가 앞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현측에 있는 모든 포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가지고 화력이 강해지는데 요 배들이 일렬로 이렇게 가면서 맨 앞에 있는 요 지휘관이 탄 요 배, 로제스 벤스키 제독이 탄 요 지휘함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예. 요거를 이제 그 지휘부 제거 작전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트는 거를 이제 유명한 그 도고의 이 턴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를 수보롭 이게 기함입니다. 로제스 예. 벤스키가 탄 수보로프 장교들이 야 이놈들 자기네 옆구리를 왜 우리 쪽에다가 들이대는 거지 하고 이상하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포를 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배들이 다 일렬로 와가지고 미튼짓이 포를 쏴가지고 이 수보로프가 아니 박살이 나버립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이 T자 전법인데요. 도고로서도 근데 굉장히 말하자면 모험을 한 거죠. 모험을 한 겁니다. 예. 자기의 옆구리를 완전히 보여주면서 예. 누가 먼저 죽는지 보자 이거군요. 예. 허허. 그러니까 마카사오도 하루 동안에 우연에 예. 40개 사인에 8개의 예. 함포를 맞았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휘부 제거 작전이었다는 예. 거죠. 지휘부를 제거를 해버리면은 이제 지휘권이 없으니까 막 우왕좌왕하니까. 예. 그래서 막 그 수보로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전 포로부터 막 수백 발의 포탄을 얻어맞아가지고. 예. 아유 죄송합니다.
몇십 분 만에 이제 그 전열에서 이탈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파편을 머리에 맞아가지고 로제스펜스키가 지휘를 못하니까 이 배들이 완전히 이제 함대 전체가 예.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된 거죠. 30분 만에. 음. 요게 이제 일본 연합함대가 구상한 지휘부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허리를 내주고 지휘부를 제거한다. 지휘부를 제거하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하여간 24시간 만에 음. 전함 6척, 순양함 4척 등 16척을 그 격침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뺏길까봐 5척은 도망가고 밸브를 열고 자침을 시키고 자침해버리고. 6척은 포획당하고 나머지 배들은 다 도망가고 예. 그래가지고 그 위풍당당하던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예. 24시간 만에 완전히 괴멸당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간 배는 경순양함하고 구축함 2척 그래서 딱 3척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사령관 그 포로가 됐고 5,045명 전사하고 6,1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예. 일본 함대는 구축함 3척이 격침당했고 장교 108명, 장교와 사병 108명이 사병 620명하고 장교 108명이 부상하거나 전사한 108명 대 5,000명. 이거는 뭐 일방적이었군요. 뭐 완전히 원사이드한 전쟁. 원사이드였군요. 예. 일반 지구를 뭐 반바퀴나 돌아왔으니까. 예. 네. 그 전쟁 그러니까 이 스시마 해전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이제 그 혁명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저 어려운 농민들이 지주재산에 불을 지르고 저거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로제스펜스키가 탄 구축함이 예. 일본 함정의 포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입원했을 때 병원으로 이 도고해제로 제독이 병문안을 하러 찾아가서 병문안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예. 누워 있는 게 이제 로제스펜스키 제독이고. 그렇군요. 예. 그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본국 송환돼 가지고 군법에 의해 회부가 돼요. 예. 근데 뭐 이제 사형을 안 당합니다. 왜냐면 이게 다쳐서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시마 해전을 끝으로 이제 전투는 이제 막을 내리고 그 뒤로는 이제 미국의 중재하에 포츠모스 강화 조약이 열려서 예. 만약에 러시아가 거기서 강화를 안 하고 남아있는 100만 대군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했으면 필연적으로 아마 이 러시아가 승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러시아는 뭐 완전 일본은 국력이 바닥이 났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역시 내부 문제였겠죠. 도저히 뭐 이제 혁명의 기운이 예, 내부의 혁명 세져서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예. 참. 예, 끝입니다.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러시아가 패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그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지난호에 우리가 그 아카시의 공작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고도의 공작을 통해서 러시아의 혁명을 부추겨서 이 혁명의 기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되게 만들어서 전쟁 수행 의지를 꺾어서 결국은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 전쟁. 예. 그래서 쿠로파트키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본 전군하고 러시아의 일부군이 싸워서 일본군이 승리를 했다. 우리 전군은 전투다운 전투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강화조약을 맺어서 결국은 진전쟁이 이제 됐다. 됐죠. 예. 그렇군요. 그게 크로포트킨의 회고록. 회고록에 나옵니다. 러일 전쟁 회고록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도고 어떻든 일본은 뭐
사실은 러일 전쟁에 이기면서 아시아의 강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아베도 네. 러일 전쟁 얘기했었습니다만은 네. 러일 전쟁에서 말하자면 서구 문명을 상징하는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함으로써 그 당시에 뭐 아시아에 뭐 굉장한 자부심을 주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베는 얘기했어요. 예. 어떠든 건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의지가 완전히 좌절되고 한국은 일본의 수중으로 예.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예. 이제 그런 과정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11월에 예. 일본 군들이 상륙을 해서 그 궁전을 다 포위를 한 상황에서 의사보호조약을 맺어서 예.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져갔고, 그러니 그 당시에 우리 국가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외교권을 내놓으라고 지금 총칼 들고 와서 그 위협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안 내줄 경우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전쟁 해서 능력이 돼야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이 100만 대군인데 우리 그 당시 8,700명 군대를 가지고 도저히 전쟁이 안 되니 할 수 없이 그 조건을 수락을 한 게 결국 울사보조약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러일 전쟁에 대해서 참 긴 공부를 했습니다. 늘 이런 거 공부할 때마다 드는 기분은 역시 국민들의 어떤 참 평소에 뭐 국력이라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예. 또 전쟁이라는 그 포커스만 놓고 보더라도 말하자면 일사불란한 어떤 정신적 말하자면 내부의 단결 예. 뭐 거기에 이제 전투력 뭐 또 지도자들의 뭐 어떤 현명함 예. 지도자들의 어떤 선택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고뇌를 하고 걱정을 하고 감탄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러일 전쟁 재밌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김용상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